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분들과 함께 건강지킴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김태욱 박사 태 선생님입니다. 예,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잘 모르셨겠지만 옷을 벗으니까 그래도 조금 몸이 봐줄만 하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분들과 이제 제가 건강지킴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9주가 지났고, 오늘이 이제 횟수로 10번째 10주 차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어르신분들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운 점도 저도 많습니다. 예, 저도 건강하게 노후를 설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예. 뭐냐면 신경계 질환이에요. 신경계. 예. 요 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존재해요. 일단 신경이라는 거는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신경은 뇌가 있습니다. 뇌. 예. 뇌는 되뇌, 즉 생각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뇌죠. 그쵸? 근데 이 뇌에는 또 다른 뇌가 있어요. 운동신경과 관련된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뇌를 대뇌다, 큰 뇌이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대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통수쯤에 붙어있는 요 작은 뇌를 대뇌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작으니까 무슨 뇌겠어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런 거를 손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뇌는 학습과 관련되지만 손해는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 뭐 탁구를 친다, 아니면은 뭐 고스톱을 친다 할 때 정교하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재미로 치는 고스톱은 뇌에 좋아요, 어르신. 예. 요거는 운동신경과 관련된 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경이 있냐면 척수가 있어요. 척수. 예. 요 척수라는 거는 낯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척수라는 게. 척수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리 디스크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거든요. 디스크. 그러면 이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었잖아요. 요렇게. 그쵸?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을 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는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무슨 신경이라 하냐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중추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추신경은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는 두개골이라는 뼈로, 제가 좀 한두개골 하거든요. 예,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뼈를 두개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척수를 감싸고 있는 뼈를 우리가 척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척추. 요거는 뭐라고요? 그렇죠. 두개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척추가 감싸고 있는 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척수가 끊어졌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척수에 손상이 왔다.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척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척수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 요건 잠깐 지울게요, 어르신. 여기 손이 있어요. 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발이 있죠. 그쵸? 발. 요렇게. 그쵸? 그리고 다리가 있고 여기는 팔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척수가 끊어지면은 척수를 통해서 요렇게 뇌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신경이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신경이 요렇게 뇌의 명령을 척수를 통해서 손과 발에
전달해주는 신경, 요런 걸 무슨 신경이라고 하냐면은 말단부에 있다, 말단부에 명령을 전달한다 해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르신. 척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말초신경도 같이 끊어지겠죠. 그러므로 손과 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 했는데 그 움직이라는 명령의 길이 차단됐잖아요. 끊어졌잖아요. 도로가 없어지면 자동차가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다리가. 그러면 자동차가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듯이 척수신경이 끊어지면 뇌의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있는 어르신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초신경이 끊어져도 그러나? 맞아요. 말초신경이 끊어져도 끊어진 부위에 해당 부위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누군가 날 꼬집으면 꼬집었다는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거든요. 척수가 끊어지면 감각도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척수가 끊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는 좋은 방법. 척수가 끊어진 게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 척추가 끊어졌나? 척수가 끊어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장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라는 말은 삼가합니다.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까 척수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만약 척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오른팔을. 그리고 왼쪽 팔에 감각이 없어져요. 척수가 끊어지면 대부분 한쪽의 운동과 반대쪽의 감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운동이 가능한데 감각이 없고 여기는 왼쪽은 반대쪽은 감각은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근데 말초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을 이렇게 다시 이으면 돼요. 요거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중추신경은 복구가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 명령을 뇌에서 보내잖아요. 머리에서. 나 지금 손가락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누군가 날 꼬집었어요. 누군가 날 꼬집는구나 라는 감각신경을 따라서 뇌로 와서 나를 꼬집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뇌가 고장나잖아요. 이렇게 뇌가. 그러면 척수가 정상이고 말초신경이 정상이어도 움직일 수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감각도 없다는 얘기는 양쪽이 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쪽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한쪽에 운동도 고장나고 감각도 고장났어요. 아까 척수가 다쳤을 땐 운동이 고장나면 이쪽에 감각이 고장나잖아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카메라가. 운동이 고장나면 감각이 고장날 수 있는데 뇌가 고장나면 한쪽의 운동과 감각이 다 고장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과 감각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어르신분들 지금 혹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예. 제가 지금 어르신분들의 중추신경 중에 뇌와 척수가 말초신경이
건강한지 무료로 테스트해 드리는 거예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접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검지손가락 이렇게 접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접어보세요. 어렵죠, 갑자기. 예. 잼잼 해보세요, 잼잼. 예, 다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되면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근데 감각도 건강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뇌라는 게 어르신 보세요. 운동과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운동과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게 생각도 있고요. 생각을 조금 풀어보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걸 일상에 대입하면 행동이 있어요. 생활, 행동.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억이 있어요. 이거 막 계속 갈 수 있죠. 그쵸? 생각에 감정, 언어, 기억, 행동, 감각, 운동 이게 다 포함돼요. 어디에? 뇌. 그래서 뇌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협하진 않을 수 있어요. 생존을. 왜냐하면 뇌가 고장났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거나 하지 않아요. 생각과 심장 뛰는 게 관련이 있다면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심장은 못 움직이네요? 못 움직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감정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면 심장도 안 좋아져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안 좋은 호르몬이 분비하니까요.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랑하고 베풀고 봉사하고 협동하고 즐겁고 하면 심장도 좋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뇌가 고장나도 지금 당장 내 생존을, 내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말이 서운하세요? 내 뇌가 고장나면 자식들이 힘들어한다. 자식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씀에 서운하세요? 주변 친구들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예외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더라도 가족들이 사랑으로 돌봐드리겠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아픈 게 좋단 말이에요. 뇌가 건강하지 못한 대표적인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치매 이렇게 얘기해요. 치매. 예. 치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다른 용어로도 설명을 하지만 이 치매라고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이 치매가 오면 본인은 힘든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그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핸드폰에 문 안전 문자 같은 게 와요. 오늘 길을 잃은 누구를 혹시 목격하셨으면 연락 주세요라는 거. 그쵸? 인상착의부터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대부분 보면 치매 환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치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치매다라고 하면은 이게 신경질환이거든요. 중추신경질환이에요. 그 중에서도 뇌질환인데 치매가 오게 되면 무조건 다 심각한 건 아니고 이것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악화되는 걸 지연시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예요, 이거. 예.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어르신분들께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신경계 질환, 그 중에서도 뇌질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치매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나 치매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에 내가 해당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많이 해당이 된다면 여러 가지에 내가 다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맡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본격적으로 뇌질환이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징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뇌졸중 징후 아는 방법.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또 개선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 이 뇌졸중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어느 곳에 병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병변이 생긴 거다라고 하면 병변이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변이라는 건 뭐냐면 뇌가 아픈 곳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에 상처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상처라는 게 어디 꼭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아도 노화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픈 곳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 잇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잇몸병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하얀색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잇몸에 어떤 부딪히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꼭 잇몸병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어디에 꼭 반드시 부딪히거나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손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왔죠.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예. 진짜 중요한 거.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있어야만 뇌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물 마시는 이 영양소들 우리가 숨 쉬면 대기에 맑은 공기, 산소가 들어오고 밥 먹으면 영양소가 그게 혈관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급로가 차단되거나 여기가 고장나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뇌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뇌 자체의 상처가 갑자기 생기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큰데 이 혈관도 마찬가지지만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즉 이상이 생겨서 중추신경계인 뇌에 상처가 생기는 일은 예방도 가능하고 개선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장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징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저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왼쪽 한쪽 방향의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가 멍멍하거나 저린 느낌. 멍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각이 좀 무딘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요런 느낌으로 저린 느낌처럼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다.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점점 그런 느낌들이 잦아지면서 길어진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뇌졸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꼭 뇌졸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입술의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저도 자주 봤어요.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뭐 한쪽으로 내려앉는다거나 어쨌든 간에 입이 좀 이렇게 돌아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입술 불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팔, 다리 등등이 멍멍하거나 저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징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갑자기 내가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지? 그러다가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그런 증상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어떤 징후, 내가 뇌졸중일 수도 있다라는 사인이 왔는데 그때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 지금 이 두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검사를 맡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실내 스튜디오 해가지고 조금 건조하고 그래서 제가 물을 자주 마시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뇌는 중추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추신경의 기능, 생각한다, 감정이 있다, 언어를 한다 등등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진다라는 거는 뇌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을 잘 하시던 분인데 말이 어눌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르신분들. 잘 보세요. 기억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해요. 당신이 누군지, 내 아들, 딸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하는데 어느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랫동안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이 돌아가거나 멍멍해지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하면서 기억도 안 나고 조금 말이 어눌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뇌졸중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뇌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면 좀 늦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는 마비가 온다거나 아예 언어가 굉장히 어눌해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을 빨리 받으면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좋아지실 수도 있거든요. 예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보행장애, 걸음 걷기가 불편해진다. 멍멍하고 저린 느낌 플러스 걸으려고 하는데 좀 걷기가 잘 안 된다거나 걸을 때 뭔가 툭툭툭 내가 쓰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다른 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이 조금 불편해지면서 어눌해지면서 언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입술이 돌아가는 등 이런 증상들이
두세 개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반드시 검사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예, 그 다음 두통. 두통은 평상시에도 올 수 있죠. 그렇죠? 평상시에도 두통이 올 수 있는데 두통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가벼운 두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왔다고 해서 나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하는 거죠. 이 구토라는 건 평상시에 구토를 잘 안 했던 분인데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면서 구토가 유발된다? 이건 흔치 않은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마비된다라는 거는 뇌가 만약에 상처가 왔다, 아프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지가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사지라는 건 팔다리잖아요. 마비가 올 수 있고 조금 힘이 빠지는 듯이 무기력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무기력한 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건 그냥 무기력한 건 무엇 때문일 수 있냐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피로, 예. 그 다음에 소화, 예. 소화. 자,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피로하다라고 하면은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피로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조금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라는 거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무기력한가 이 얘기가 아니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잘게 부숴가지고 혈관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흡수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 흡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요거는. 그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되고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거. 왜 젊을 때는 밥심으로 안 살았어요? 젊을 때는 밥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흡수가 잘 되니까 그냥 그 양으로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노인분들은 식사를 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조금 먹거나 굶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데 두통이 오면서 구토를 한다? 이렇게 되면 뇌가 좀 아픈 상태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무기력하다라고 하면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수면. 요걸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흡연. 요거는 절대 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는 거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게 멍하면서 갑자기 까매진다거나 앞이 뿌옇게 보인다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눈의 질환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 자체가 보는 기능을 하는데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건데 눈을 가리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물의 정보, 이 정보가 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단 말이에요. 뇌로. 뇌로 정보가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구나를 아는 건데 눈은 건강하지만 뇌가 고장나면 정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혈압과 또 관련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맞물린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한데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느낍니다. 뭐 두통도 그렇지만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 경우도 어지러움이 있는데 어지러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꼭 뇌에 병변이 있다, 상처가 있다,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지러우면서 입술이 돌아가 있고 보행이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중첩돼서 나타난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저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예, 반드시 검사를 맡아보는 게 정확하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복시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예. 아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사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복시는 보고 있는데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뇌의 병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정보를 해석하는 그 정보가 뭔지를 아는 이 뇌의 병변 때문이라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복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는 치매 증상 한번 볼게요. 치매 증상은 정말 특히 이 전두엽이 있잖아요. 이 뇌가 있으면 앞부위를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두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손상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뇌신경 변성 치매가 있어요. 뇌신경 변성 치매가 있다 그러면 다른 치매도 있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관이 잘못돼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공부할 이야기는 뇌 자체에 특히 이 전두엽 쪽 앞쪽 부위에 상처, 우리가 그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처가 생겨서 치매가 오는 경우를 지금 알아볼 거지만 공부할 거지만 뒤에 가서는 뇌는 멀쩡한데 뇌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행동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질적이 된다든가 아니면 좀 억제력이 있고 자제할 수 있었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막 이렇게 돌발적인 성격 이렇게 행동 통제력을 좀 상실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내 자신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어르신 주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분들은 아니죠. 배우자가 여러 명은 아닐 테니까. 그죠? 배우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찰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셨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잦은 행동.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 다음에 손떨림, 경직, 보행 불안정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이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경직되거나 경직이 되면 손을 떨어요. 이렇게 힘을 꽉 주면은 달달달달 떨거든요. 주먹을 꽉 쥐세요.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떨거든요. 이런 걸 진전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경직되고 떨리면서 보행이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놀림 같은 것도 조금 어눌해진다. 조금 부자연스럽다. 라고 하면은 이거 치매 증상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50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눌해진다는 거죠, 말이. 그쵸? 저는 이런 증상은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도.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넘어진다, 낙상이다 라고 했는데
낙상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바닥에 탁 넘어져야만 낙상이 아니고 가다가 다리를 힘이 툭 풀리는 듯한 느낌 있죠. 다리에 힘이 한쪽이 툭 풀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경우에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치매 증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행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잦은 기분 전환. 기분 전환이 아니라 기분 변화. 그러니까 이거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그래 우리 산책을 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래 가자 그러고 옷을 다 입고서 막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 동료분이 아유 나 갑자기 안 갈래. 나 그냥 가고 싶지 않아졌어. 그리고 막 기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기뻐한다거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울증, 불안, 망상, 초조, 조바심 이런 것들도 옆에서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된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잦은 행동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 행동. 그 다음에 욕설 같은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잦은 행동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과격해진다고 했잖아요.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 자체도 되게 거칠어지고 되게 부드러웠던 분인데 화를 갑자기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치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그리고 아이 같은 행동과 언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치매가 완전 치매는 아닌데 진행되고 있으신 분, 근데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데 다 오셔가지고 그 주위를 뺑뺑뺑 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찾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했던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십니다. 이 단기 기억이 조금 단기 기억 능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완견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키우시는 어르신 분 중에 이제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 그 애완견이라 그 밥을 주잖아요. 밥을 자주 줍니다. 원래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주잖아요. 이걸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매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앞서 공부한 것처럼 뇌 자체에 변성이 생겼다. 즉 뇌가 고장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혈관이 고장나도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뇌가 고장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혈관이 고장났을 때 어떤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앞서 했던 내용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종합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를 권하거나 우리가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이러고 있는 건 잘 몰라요.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동료를 바라본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일단은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한다. 인지기능이 저하한다는 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강아지 밥 주고 계속 밥을 주고 이런 거. 이건 이제 출혈이 생겨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혈관이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랑 똑같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자체는 의심해 볼 만해요. 그러지 않았던 분이 감정 기복이 물론 갱년기에 들어서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연령대 어르신들 연령대에서 생각해 봤을 때 평상시에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분이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의심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아까 뇌병변이 생겼을 때 경직되고 떨린다, 진전. 그 다음에 보행이 불안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경직되고 떨리면서 보행이 이렇게 느려지는데 움직임이 빠르겠어요? 아니죠. 움직임이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앞서 물을 좀 마신다고 말씀드렸죠. 걷는 것이 불안정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감정 기복이 나타나고 이거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앞서 그래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 제가 수면과 흡연 수면하지 않아야 되고 수면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흡연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해야 되고 수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 잘 드셔야 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어르신 고지혈증이라는 거 그렇죠 혈관에 지방이 많은 거 고지혈증이죠 당뇨 혈관에 혈당이 높은 거 당뇨죠 비만 혈관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 그 다음에 그 혈관에 많은 지방이 많다 못해 우리 몸에 쌓이면 비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고혈압 이 모든 것들이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즉 우리 생존, 생명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삶의 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완전히 떨어뜨리는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공부를 했고 이걸 마무리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고지혈증, 당뇨, 비만 그래 나는 그냥 당 높아도 되고 지방 많아도 되고 그냥 좀 뚱뚱하게 살래. 그래서 무릎, 허리에 그냥 아파도 좀 감수할래가 아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나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모른다니까요. 치매가 오면 나는 몰라요. 걸린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네, 주변. 특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힘들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수면을 잘 해야 한다. 잘 주무시죠? 그 다음에 금연을 해야 된다. 네. 금주를 하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하여튼 과하게 음주를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깐만 우리 감독님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그 굉장히 요술사, 마술사? 네. 제 감정을 읽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화면이 싹 바뀌어요. 우리 감독님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그 댓글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인천광역시 막 공무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PD님 너무 멋지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봐 하트 떨어지잖아요 이게 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저분은 무조건 영원히 예.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가는 김에 저도 좀 데리고 가시고 자 운동 부족이라고 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거 봐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딱 넘어가잖아요 이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어르신 이렇게 걷는 게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어르신. 이거는 신체 활동이라니까. 이건 그냥 걷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면은 저는 엄청 몸짱이 돼야 되게요. 걷기만 하면 되면 이 세상에 이런 거 다 예방되죠. 운동은 이런 걸 예방한다는데 왜 걸었는데 예방이 안 되겠어요? 걷는 것보다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잘 지키면서 운동을 한다? 근데 걷는 게 아니라 중강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중강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최대 강도거든요. 이건 저강도잖아요. 그럼 중강도는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그쵸? 7일. 7일 내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7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번에서 5번. 한 번 한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거 이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한 번 할 때 몇 분 하래요? 45분 하라잖아요. 45분. 예. 45분 동안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해야 요게 개선되거나 예방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뇌가 건강해진다고요. 뇌가. 예. 그래야지 건강한. 예. 저 좀 말이 어눌했어요? 저는 아직 뇌는 건강해요. 예.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예.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저와 같이 운동하고 계신 저 어르신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예. 저 어르신분들 일주일에 근력 운동 2번씩 이상 하시거든요. 완전 몸짱 되셨어요. 진짜로. 예. 몸짱도 되시고 몸도 근력도 좋으시고 활기차시고. 예. 그래서 꼭 저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통해서 막 근력 운동도 이렇게 막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운동 열심히 이 수업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따라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 스마트 경로당에서 하는 운동 이것만 따라 하셔도 허샤 이렇게 따라 하셔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건강 찾으실 수 있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주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르신분들 뵙고서 이렇게 좋은 정보, 또 건강해지시라고 나름 이렇게 어르신분들한테 쉽게 필요한 내용들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했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챙기셔서 건강하시게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요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런 인천광역시 분들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런 거 직접적으로 꾸며주시는 우리 이명규 PD님입니다. 이명규 PD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주시는 우리 또 저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태 선생이었습니다.